내 욕했다고? 정현이가 에이, 괜찮아. 그래, 그래. 아니, 뭐,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치. 만약에 했다 해도 성현이, 머리 자른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했다고 생각하면 이해도 되고. 근데 모자 왜 쓰냐, 진짜? 야, 학교에서 모자 쓰고 있을 수 없지. 와, 이춘 진짜 좋아졌다. 일본 끼고 전 그건 아니지 않을까? 수학이라서 연습 안 하긴 하고요. 와, 영어도 3명 듣고 우리 때는 일단 모자를 쓰고 간다. 교문에서부터 일단 쳐맞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눈에 봤다. 그럼 바로 이제 손 이렇게 올라가. 그럼 올라가면서 알아서 모자가 벗겨지겠지? 맞으면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학교 때는 중학교 때 맞았다고? 아, 못 썼다고? 요즘엔 염색도 되잖아, 그치? 너무 심한 거 아니면 심한 거? 탈색을 한다 하면 여고는 탈색해도 되지 않나? 네. 그 탈색이 되는데 탈색한다 해막저 원색으로 이렇게 막 신등 색깔로 이렇게 아니면 좀 빡세고 얘네는 그것도 될걸? 네. 그치. 우리는 성인이 정도 머리 길이가 평균. 선생님 때는. 선생님이 중학교를 연화중을 나왔잖아. 연화중이 왜 이제 좋았냐. 연화중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연성, 청량 뭐 다 있었거든. 연화중이 나중에 생겼어. 근데 애들이 잘 안 오니까 이제 1회차를 모집했는데 좀 적게 온 거야. 그래서 뭘 했냐면은 두발 자유를 내걸었어. 중학교도 다 두 발이 이제 있었지. 여자애들 어깨 위. 어깨 내려가면 묶어야 돼. 남자애들은 이제 성인이 정도. 성인이 정도도 약간, 너 우렛나루가 약간 좀 있네? 이러면 이제, 거기만 좀 정리하자. 한 소리 듣는 정도? 이게, 진짜로, 진짜로. 근데 이제, 그랬어가지고, 바로 갔지. 초등학교는 그런 게 없는데, 중학교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갔지. 좋았지. 근데 염색은 안 됐어, 그래도. 두발 자유가 완벽한 자유는 아니고.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스님처럼 다 밀고 다녔어야 됐거든. 뭐 그러려니 했지, 그냥. 때리는 것도 많고, 제약도 많고, 교복을 안 입고 다닌다? 이제 또 무조건 처맞고. 근데 교복 안 입고 가는 애들 많잖아. 저희 여름에 일종 기간 후에 우린 반바지가 없었어. 여름에. 너네 학교에 슬리퍼 신을 수 있냐? 그 교내에서는 교내에서 교내에서 잡고요. 옛날 생각 그러니까 너는 지금 되지만 우리 때는 슬리퍼를 못 신었어. 실내화는 신을 수 있었어, 실내화. 이게 슬리퍼가 실내화야. 우리는 그게 안 됐지. 진짜 힘들었어. 이제 남자애들 막 40명 반이 들어와 있어. 교실이 좁은데 40명 들어와 있어. 이제 슬리퍼도 못 신어. 바지는 긴 바지야. 여름이야. 체육하고 왔어. 아, 진짜 뒤져, 그러면 진짜. 아니 반에 가. 에어컨도 없어. 화덕 위에 주정자 도시락 그거는 초등학교 때 있었어. 초등학교는, 내가 초등학교가, 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국민학교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일기 같은 거 쓰지 않냐? 네. 일기장이 따로 있는데, 일기장이 1, 2학년 거는 국민학교로 돼 있고, 3학년 건 초등학교로 돼 있어. 국민학교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잖아. 국민학교가 원래 뜻이 황국 신민학교잖아. 그래서 이제 일본 잔재잖아.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랬지, 국민학교. 국민학교, 근데 우리 학교가 사람들이 모집했어. 근데 공사가 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전하는 거였어. 다른 데에서 여기 연수구로 이전하는 학교였는데, 공사가 덜 됐어. 그래서 6개월간은 다른 학교에 얹혀 살았거든? 1학년 때.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 오늘 수업 가요. 그리고 오후반은 오후에 와서 하고 가고. 오전반, 오후반. 그리고 그 학교가 힘들었겠지. 선생님들도 막 이제, 선생님들도 같이 막 교무실 같이 공유해서 쓰고,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한 반에 60명. 60명. 단체 사진 찍은 거 보면 진짜, 와, 진짜 정말 많아. 60명. 한 반에 60명이었어.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근데 그 학교가 좀 옛날 학교였단 말이야. 마루가 나무 마루. 내가 TV에서 보는 나무바닥에 걸어다니면 삐그덕 소리가 나. 나무 마루에 그 난로가 가운데 있었고 주전자에 제 올려놓을 있었지. 근데 나는 이제 겨울에 안 다녀가지고 3월부터 6월만 다닌 거니까 난로 있는 것만 봤지. 그랬어. 오전반 오후반. 도시락 싸들고 가야 되고 막 그런 시절이었지. 존나 늙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가 이제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외국인이 60% 이상, 러시아 애들이 60% 이상인 초등학교 됐대. 내 1학년 때 잠깐 얹혀 살던 문남초등학교라고. 사단지 쪽에, 너네 잘 모르겠지만 사단지라는 곳에 그 러시아 애들이 많이 몰려 살거든. 남북공단 다니면. 그리고 그냥 진짜 신기했던 게 내가 한 번은 이제 동춘동 특정 학원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 이제 차리게 된 거잖아. 그 K 모시기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외국인 여자애가 러시아 애가 학원에 왔다 갔다 다니는 거야. 교복은 그 청양중 교복이고 욕을 진짜 한국 욕을 시원하게 잘하더라고. 그 친구한테 야 이 씨발년아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이게 어색한 거야. 막 아니 왜 러시아의 입에서 이제 나오니까 걔는 이제 그냥 부모님 따라와가지고 이제 여기 사는 정착한 애였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가 싹 다 이제 외국 애들로 이제 거의 우리나라 애들이 없어서 외국 애들로 다 있다 하더라고 그쪽 동네는. 뭐 그랬다 하더라. 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거의 좀 있으면 100회 졸업하겠다. 근데 62회였으니 61회였나 2회였으니까 그러게 몇 년 안 남았네. 이제 100년 된 초등학교지. 근데 왔을 때가 60년 다른 데도 60년 있다가 넘어온 거였어. 그래서 기억나. 청년은 안 됐지 그 정도가. 30년 정도 됐지. 30년 좀 넘었지 청년. 청년 초중은 이제 30년 좀 넘었지. 여기 갯벌이잖아 원래. 연수동도 갯벌이야. 그러니까 원래 연수구는 옥년동, 청학동, 선학동까지밖에 없었어. 그 동춘동 거기 학원 있는 곳 이제 거기도 갯벌이야. 갯벌이야 갯벌. 갯벌 간척 사업하고 먼저 1차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아파트 올라서. 그래서 여기 땅들이 다 평평하잖아. 언덕이 없잖아. 송도에 산이 없잖아. 연수구 쪽도 산이 없어. 동춘동도.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산까지가 원래 그 땅이었어. 그리고 이제 개발한 거지. 해안가. 해안가였지 다. 청량산은 바다 옆에 산이었어 원래. 다시 따지고 보면. 청량산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는 거지. 이거 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간척 사업을 시작했고 완료되고 나 이제 내가 넘은 게 5살 때 넘어왔으니까 5살 때 넘어오고 생겨서 아파트 쫙 생기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이제 그 상태로 또 간척 사업에서 송도가 생기고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송도 생기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송구가 생기고 내가 고등학교 지원할 때 신송구 없었는데 그 다음 연도부터 신송구가 있었어. 학교 딱 2개였어. 신송구랑 해송구. 근데 신송구가 그때 남녀공학이었어. 네, 그 어느 순간 전교 회장이었던 어떤 남자분이 남학교로 바꾸자고 이제 추진해가지고 남학교가 됐을 때 이제 엄청 원망을 들었지 애들한테. 학생회장이 그렇게 하자고 추진해서. 근데 사실 좀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것도 있었고 학교가 약간 회장을 이용해서 네가 총대 매라 이러면서 학교에서 밀어주고 해가지고 된 거지. 학생회장에 뭔 힘이 있겠어 사실. 그래봐야. 재밌는 사실들이 많죠. 신성고등학교는 그 덕분에 지금 공부 좀 하는 학교가 된 거예요. 그때 진짜 개판이었어요. 네, 개노답 학교였어요. 개노답. 뭐 공감이 안 가겠지만 당시에 이제 연수고등학교 공부를 정말 잘했고요. 전국적으로 잘했고. 대공공고. 대공고는 진짜
예, 쉽지 않았죠. 네, 대공고는 쉽지 않았어요. 네. 연수고가 엄청 그랬죠. 연수고가 딱 그거예요. 그 간척 사업하고 고등학교 나중에 생긴 거죠. 네. 그렇죠. 연수고 땅도 다 밑에 갯벌이었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연수구민의 80% 이상은 싹 다 갯벌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연수구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아마 송도구 연수구로 바뀔 거예요. 조만간. 네. 분구 될 거예요. 분구. 송도가 너무 커요. 송도 간척 사업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원래 이렇게 이만큼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죠. 여기 연안부두 쪽, 여기 이제 연수구 쪽 이랬거든요. 지금 간척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땅이 연안부두까지 가요. 진짜예요. 원래 이거 바다로 헤엄쳐서 가야 되는 걸 이제 땅으로 밟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다 됐어요. 10분, 909, 1009도 이제 간척 사업 거의 끝났잖아요. 네. 됐죠. 네.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저번에 네. 그냥 친구 집 저기 또 바다 쪽 가서 네. 배달을 시키려 했는데 저도 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기지국이나 이런 것도 생겨야 되니까. 그렇죠. 뭐 송도, 신도시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약간 망한다, 어쩐다 얘기 많았는데 이제 잘 됐죠. 송도는 신도시 중에 성공한 신도시죠. 청라가 좀 별론데 청라 주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예, 검단도 좀 그냥 그런데 자부심이 있는 것 같고, 신도시,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분당, 그 두 개가 최고로 잘 됐고요. 송도가 세 번째로 잘 되는 곳이죠. 송도만큼 잘 된 곳이 없어요, 사실. 네. 송도가 잘 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잘 되려면 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대기업,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집 사주고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전체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송도는 그걸 했죠. 아이고 그것도 있고, 거기를 하는 대신에 세금을 덜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죠, 좋잖아. 네, 원래 세금 한 1,000억 낼 거예요, 이제. 200억만 내, 이러면, 오케이, 땡큐,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죠. 네. 그게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이름이. 세금을 덜 받는다는 뜻이에요. 관세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외국 기업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뭐 경제를 잘한다 하니까 지금 뭐 현주가 그렇게 하는데, 경제 얘기하면 어쨌든 집값이 올라야 된다? 그곳에 돈이 많이 몰려야 돼요. 이제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조만간 송도 쪽에 돈이 좀 집값이 오를 거예요. 이게 지금은 분당이 오르고 있거든요. 분당과 송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 분당이 많이 오른 데는 10억도 올랐고요. 적게 오른 데는 이제 3, 4억 정도 올랐거든요. 송도도 좀 있으면 오를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들어보세요. 분당은 동탄인데,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주식을 하던, 뭐 집을 부동산을 하던, 아니면 뭘 하던, 그러니까 뭔가 시세가 오른다는 건 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돈이 이제 허수인 돈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고, 버블이 되는 거고요. 이번엔 실물이에요. 어떤 돈이냐면은, 이제 삼성이 그걸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주죠. 인당 몇 억씩 줘요. 인당 몇 억을 줘요. 동탄이 삼성 본사가 있거든요. 본사라고 해야 되나? 큰 공장이 있거든요. 삼성 직원들이 싹 다 몇 억이 생기면 적어도 갑자기 이 동네에 몇 천억이 늘어나는 거죠. 자산들이. 그게 풀리는 거예요, 시장에. 얘네가 들고 예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풀리겠죠.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어디로 갈수 요즘에 주식이 왜 오르느냐? 기업 가치가 좋아져서, 노노예요. 그게 아니라, 삼성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돈이 생겼죠. 돈이 주식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으로 몰리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전하게 오르는 건 실물 돈이 오는 거고요. 불건전한 건 이거예요. 빚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빚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 그때부터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되면서 갑자기 폭락해요. 이런 게 이제 버블이 꺼지는 거예요.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 집값은 현재 10분의 1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분의 1은 에바고 3분의 1 정도로 할게요. 근데 왜 지금 많이 올라 있냐? 빚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빚져서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보세요. 아파트 만기가 30년이에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30년 동안 성실하게 다 갚으면 이제 이게 실물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30년 동안 열심히 갚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30년 동안 산 아파트가 있나요? 잘 고민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이제 계속 빚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나중에 그런 폭탄이 되는 거죠. 예, 일본이 망한 것도 빚 때문에 그런 거고, 예전 리먼 브라더스 때 이런 것도 빚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는 빚까지 얹어서 생성된 시세예요. 아시겠죠? 빚이 청산되면 그때부터 팍팍팍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인생도 나락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많은 거죠. 빚져서 들어오게 만드는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펌핑을 시키니까, 가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몰리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경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알고 뭔가를 해야죠, 나중에.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왜 지금 되냐? 돈이 많이 몰려 있어요. 네. 네. 비트코인은 진짜 너무 제일 배우기 좋은 건데,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면 금액이 올라가고, 많이 팔면 내려가요. 그게 그냥 그대로 유동적이에요. 주식은 좀 그러죠. 메커니즘 그거밖에 없어요. 네.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비트코인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발전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전기세만 먹었으면 먹었지.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엄청 많은 사람이 사과를 갑자기 뚫어주고.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세상에 풀려있는 수많은 돈 중에 비트코인을 올린 거죠. 금 샀던 사람이 금 팔고 넣고, 주식 있던 사람이 주식 팔고 넣고, 다 넣어서 지금 생성된 거죠. 이해하셨죠? 네. 주식은 좀 더 복잡하지만. 하여튼 잘 알고 나중에, 한강 가실 일이 없기를 네, 바랄게요. 자, 이제 가봅시다. 네,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싶으면 대학 잘 나와서 돈 그냥 벌면 돼요. 네, 알았죠? 네. 머리 아프게 신경 쓰기 싫으면. 네, 저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실근이 3개요. 경제학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웬만하면 뭐 하지 마라. 알았지? 진짜 큰일 난다. 특히 빚 져서 들어가지 마라. 알았지? 집 살 땐 뭐 빚을 져야겠지만 너네 때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다 그거예요. 빚 져서 들어가는 것 좀 적당히 해라 이겁니다. 네, 너무 나중에 터지면 진짜 답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사실 아파트 규제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내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집 살 때 돈을 적게 빌려주는 거. 그걸로 지랄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집 못 사게 하냐? 네, 말했죠? 빚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 빚을 누군가는 폭탄을 맞고 이제 터지는 거죠. 그게 너네 세대면 진짜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알았죠? 네. 알겠어. 빚을 못 갚고 죽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나라에서 이제 은행에서 빚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고 하잖아요. 그럼 집까지 툭툭툭 떨어지겠죠? 돈이 몰린 게 사실 허수였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존나 열심히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막 50년 만기로 막 이제 1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집이 법을 꺼지면서 5억이 됐어요. 그럼 이제 너네도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그럼 고층을 사지 마세요. 알았죠? 저층 사야지 이제 떨어져서 사니까. 알았죠?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는 폭탄을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그만 좀 대출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좀 대출해라. 실물 돈은 없는데 복사된 돈으로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게 후 불면 사라지는 돈이에요. 진짜로. 네. 일단 저까지는 잘 해볼게요. 알았죠?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죠. 네. 네,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gx가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2개래요. p랑 2분의 1이래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p 값은 바로 나와야 돼요. 0입니다. 왜일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fx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함수인데 이 함수는 정확히 0에서 이제 0에서 근이 있고요. 예, 절대값 씌웠으니까 0에서 미분이 불가능이죠.
정상적인 3차 함수로 이 함수를 뺀다는데 미분 불가능을 커버 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 아이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고 그게 P입니다. 그쵸? 네. 근데 2분의 1도 미분 불가능이 있대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절대값 gx가 미분이 불가능해지니까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걸 물어봤으니까 그럼 2분의 1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관통근이 있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원래 gx는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했어요. 얘 때문에. 걔 말고는 0 미분 불가능이 없죠. 근데 절대값 씌우니까 얘가 추가됐다는 건 관통근이 2분의 1이 더 하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쟤를 대충 그려볼게요. 3차 함수를.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니까 0에서 가장 가파르잖아. 이뤄내고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게 절대값 x 세제곱 플러스 2고 2x 그렇고 저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근이 2분의 1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근? 관통근이. 아마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여기는 근이 있어도 되고 있으면 접하는 근,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있어야 돼요. 왜요? 실근이 3개래요. 그러니까 접하는 근, 0근, 0,0은 원래 지난다 했으니까 요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0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이 지금 0을 아닌가? 0에서는 그냥 안 접해도 되나? 상관없지. 0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말이 되나 이거?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0 지나갈 때 다시 그려볼게. 3차 함수 먼저 그릴게.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저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 상관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는 x제곱을 갖고 있다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요 정도? 됐죠? 여긴 접해야 되고 이상한데 그림이 좀 모르겠어. 몰라. 0은 좀 모르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괜히 x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가지고 일단 ax 막 써가지고 막 나열하지 마시고 가는 거죠. 최고치 항계수 1도 줬죠? 자, 그럼 먼저 볼게요. gx의 양수 부분이 이거 쓰긴 써야겠죠? fx fx 요것만 쓰고 그 다음에 양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그쵸? 오른쪽이 x의 양수 부분 여기서는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x가 2분의 1을 근을 가져야 되겠죠? 2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음수 부분 하면요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x가 나올 건데 이게 음수 부분 gx식인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됩니다. 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x로 묶었을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에 2분의 1 넣어서 지금 2분의 1 넣어서 0인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 제곱식 a제곱 빼기 8b 마이너스 16 이게 0인 거랑 두 개 연립하면은 ab가 나오니까 문제가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거를 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0에서 접하는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접하려면 b가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아마 b가 0이 아닐 것 같은데 저렇게 놔두면 그렇지 않냐? b가 0이면 a가 4여야 돼. 안 되지. 되네? 뭐야, b 0에 a 4야? 접했네? 네. 접했잖아. 뭐야. 예, 그렇습니다. 됐죠? 네, 문제는 괜찮고 재밌었죠? 네. 그러게, 한슬이가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력이 늘어간다는 건데, 과연 이렇게 그림으로 풀었을까? 한슬이는 그걸 봐야죠, 이제. 슬슬. 네. 그림으로 풀었나요? 저 그림 뭐예요? 네. 어떤 그림이 있죠? 따로 나눠서. 나눠서. 네,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관통근과 그 다음에 접하는 근 다 표시가 되면 돼요. 12번 할게요. 얘는 좀 문제가 좀 쉬워 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재밌어요. 쉬우면 재미없잖아. 쉬우면서 약간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게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P가 이렇게 가고 이쯤에서 Q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길이랑 같게 하라는 거죠. 문제가 5까지. 어쨌든 같다고 합시다.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데 네, 운이 좋게 되는 부분이 있고 AP가 2다. 가볼게요. 일단 두 가지 보조선은 무조건 그려야 될 것 같은데 1번은 네, 요거고요. 뭐 이건 뭐 당연지사겠죠. 두 번째 보조선은 얘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했죠. 원을 삐져나가는 삼각형이 그려진다. 둘이 닮음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친구와 CPQ와 그다음에 CAB가 이제 닮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여기 세타라고 두는 게 좋을 듯. 반지름 줬니? 지름 줬어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인 것도 알았고 이게 이등변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그려보는 건 국룰이겠죠. 이건 좀 해보는 게 여기까지 3개의 보조선이 필요하겠네요. 이등변이면 수직 이등분선을 일단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잠깐만 보니까 얘를 그리니까 누워있는 애랑 세워져 있는 애가 닮음이네요. 그러면은 코사인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잠깐만 이 길이가 3이잖아. 이 길이가 2분의 3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다 똑같으니까. 그쵸? 네. 3의 수직 2등분, 2분의 3. 그럼 이 길이가 나왔네요. 3분의 1이 나오려면 얘가 2분의 9인가요? 네. 그쵸? 2분의 9면 여기가 2분의 5네요. 뭐 구하는 문제죠? CPQ의 외접원이요? 외접원의 지름이, 그러니까 그 사인 법칙 하라는 건데, 제가 이변 알았죠? 이 각도를, 뭐야, 닮은, 왜 세타네? 이미 끝났네요?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니까. 얘분의 하면 지름이 나왔어요. 그쵸? 세워서요. 이거 나오죠. 야, 봐봐. 이 문제가 좋은 문제인 건 이거야. 꼭 해야 될 보조선 하나 그렸더니 답이 그냥 나왔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하, 딱 3개, 저기 딱딱딱 그리고 아하. 예. 잘했어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많은데, 식이 근데? 근데 이거를 제가 세트를 하나 잘못 잡았거든요. 이거 되나 싶어요. 세타를 어디 잡았어? 저 맨 위에? 네, 위에 해봤는데. 근데 이게 그냥 그쪽 건너편에 부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왼쪽 게 너무 잘 보여지는 거예요. 세트를 다시 보고 어허. 알겠어요. 네. 넘어갑시다. 13번은 틀리면 솔직히 접자수는 이건 진짜 그래야 돼. 얘는 내가 뭔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틀리면은 강사를 접을 테니까 너네는 틀리면은 수능을 접어. 알았지? 그게 서로 맞는 길이야. 아닌 길을 고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 코사인 파이 x요. 심지어 네, 코사인도 깔끔하게 좋네요. 3분의 2요.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고, 이게 D예요. 볼 것도 없죠? 네. F에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여러 가지로 해봅시다. A 더하기 B가 0이겠다. 그쵸? 서로 Y축 대칭이니까. C를 구하는 거니까 3분의 2죠. 그쵸? F에 C 넣으면 3분의 1이라며. 여기는 B 더하기 C를 구할래요. B 더하기 C가 2파이겠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F 2파이 플러스 2겠네요. 2, 그쵸? 사실 2라고 쓰는 게 맞죠? 저기 지금 코사인 파이 x를 그려놓은 거니까. 근데 이제 주기 한 번 더하고, 그러니까 fx가 지금 이런 애잖아요. 주기가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ft랑 똑같잖아요. 3분의 2죠. 답이 3분의 4죠. 1번이죠. 그쵸? 네. 14번 해볼게요. 번호도 제대로 안 써줬네. 너무 쉬워서. 네. 14번. 네. 근데 과연 삼성 그 성과급 받은 사람들은 뭘 살까? 주식을 살까? 집을 살까? 근데 되게 목적이 결국 그거거든. 집을 사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 그래서 부동산이 불패긴 해. 결국 돈을 벌면 집을 사게 돼 있거든.
어쩔 수가 없어. 너네가 사람이면 집을 사게 되어 있어. 돈 왜 벌어? 주식으로 돈 왜 벌어? 건전한 무슨 기업 투자를 하고 싶어서? 노노. 코인 왜 해? 뭐, 코인에 대한 뭐 미래성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미래가 발전했으면 좋겠어서? 노노. 왜 한다고? 집 살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부동산은 최종적으로 돈이 모이는 곳이잖아. 그래서 불패이긴 해. 이건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야. 자, 근데 내가 말했지? 돈이 모이는 게 실물로 모여야 되는데, 이제 빚으로 모인다? 언젠가 좆되는 거야, 진짜. 아시겠죠? 그걸 하니까 이제 욕먹고 있잖아. 없앤 건 아닌데. 그럼, 평생 무주택으로 살게? 그럼 봐봐. 진짜 부자들만 집을 사게 되잖아. 대출 막으면은, 이제 너희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원룸 같은 데 살아야 되잖아. 결혼을 해도. 다 안 그러고 싶다는 거지. 근데 부모님의 고충이었다 이거야, 이게. 오케이? 9층이었다 이거야. 송도뿐만이 아니야. 다른 곳들도 어차피 집값이 다 이제 억 이상으로 다 들어가잖아. 쉽지 않다 이거죠. 네. 자, 갈게요. 자, 이 문제는 5점에서 여기에 딱 그었고요. 5투에서 여기를 긋고, 2점에서 접하는, 수직, 좋아요. 얘 수직하게 그럼 그려볼까요? 수직하게. 접하니까 수직하겠죠? 그려봤습니다. 이 점이 P, 이 점이 A가 되었고요. P에서 A도 이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PO2요? 이거요? 이걸 볼게요. 일단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저는 이걸 알 것 같거든요. 줬죠, 반지를. 그럼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네요. P, B를요. 결론적으로 그게 되겠죠? 문제는 직관적이죠. 어려운 건 없어요. PB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게 관건인데 PB를 구하는 방법을 좀만 생각을 해봅시다. 어째 구하면은 뭘 줬지 근데? 준 걸 봐야지 이제. APB 이 각도 얘를 줬어요. sin APB가 3분의 루트 3.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 각도는 2세타예요. 그쵸?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얘를 의미가 있네 이게. 이걸 쪼개면은 근데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잖아. 쪼개면 세타는 되는데 쪼개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PAB가 삼각형 PAB가 2인데 그래요? 왜요? 예. 네. 그러면 AB에 대한 원주가 있어요. 예. 저는 오른쪽 원에서도 있어요. 그쵸? 저는 그 원에서 접선 그렸을 때 각이 오는 느낌. 접선이 있을 때 접선이 있을 때. 접하는 삼각대가 어떤 접점을 지나는 내접 삼각형에서 각도가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을 아무렇게 그리면 접선에 대해서 보세요. 접선에 대해서 접점의 이 각도가 얘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좋은 방법이다. 원이 있는데 보세요. 접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접점 하나. 얘로 아무렇게나 삼각형을 네 맘대로 그려볼게요. 아무렇게나. 그러면 이 각도가 얘랑 똑같고요. 이 각도가 얘랑 똑같습니다. 네, 성현이가 말한 게 이거고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는 세타가 맞죠? 왜냐하면은 같은 원이고
같은 현의 길이니까 이 원주각이 세타면 여기 원주각도 세타죠. 그쵸? 여기가 세타인데 지금 보니까 접선에 대해서 접점으로 제가 삼각형을 그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각도가 이 각도가 같을 거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다. 그래서 이등변이다. 이러면은 괜찮네요. 네. 됐어, 여러분? 그럼 됐어. 좋아요. 그러면 이 길이 구하러 가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길이 이렇게 구할게요. 여기가 2잖아요? 여기가 세타예요. 전 얘로 할게요, 일단. 세타에다가 수직 2등분 되니까 2의 사인 세타 쪽이네요. 그쵸? 사인 세타 이거니까 여기 3분의 2루트 3이고요. 그럼 전체 길이는 3분의 4루트 3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시 이제 이 길이를 구하러 갈 건데, 자, 이 길이는 저기 여기가 2등변이잖아요. 여기에 또 이제 수직을 내려주면은, 자, 이 길이의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얘에다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6이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3분의 루트 6을 곱해줄게요. 그럼 3분의 4루트 2예요. 그 길이가 2배 될 거니까 3분의 8루트 2가 될 거면서 제가 이등변을 2개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이쪽 이등변, 수직 이등분선의 세타 활용하고 얘 구하면 이제 여기서 또 2등 했죠. 이 길이가 2였고 길이 구했으니까 피타고라스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제곱에 4를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됐죠? 네, 문제들이 쉬워서 좀 뻘소리를 하면서 해도 이게 금방금방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이런 문제들로 좀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육모가 이 정도 문제들이었는데 님들 틀렸잖아요. 진짜 레알로. 진짜로. 아니, 생각해봐. 22번에 약간 의외성을 제외하면 공통은 싹 다 이랬어. 미적분도 29번 빼면 거의 싹 다 이랬어. 레알이야. 내가 말했잖아. 90점 못 넘는 사람은 사실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너네 지금 다 못 넘지 않았냐? 말했지? 봐봐.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거야.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말을 쌩까면 절대 안 돼. 실수가 실력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 실수는 실수지라고 말할 때도 있고 실수도 실력이지라고 말할 때가 있어. 그거는 딱 난이도 차이야. 쉬운 시험인데 실수했어. 그거 실력이야. 진짜로. 그래서 멘탈에 압박이 없는데 내가 실수를 해? 그럼 네가 그냥 원래 늘 실수하는 애인 거야. 넌 그게 너가 실력인 거지. 근데 멘탈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어려운 시험에서 실수가 났어?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난 거잖아. 그건 좀 쩔 수 없잖아. 그런 거는 괜찮아. 오히려 어려운 시험인데 실수 안 하는 애가 진짜 잘하는 거야. 그건 진짜 시험 특화된 애야. 시험일 때 더 이제 빛을 발하는 거지. 뭐라는 거야, 자꾸.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실수했어요 라는 얘기는 약간 저 못해요라고 저 실력이 없어요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울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는데 스스로는 고치려고 해야지. 그 실력이 없어서요. 알았지? 됐죠? 잘 정신 차려야 되고. 저는 나는 약간 시험 잘 보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나는 좋은 게 다 많다, 그치? 네. 그러니까 수능 잘 봤겠지, 어떡하냐. 너희들한테 근데 이건 한 번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솔직히 모르겠어. 너네 그런 적 있냐? 시험 볼 때? 내신 시험 봐. 시험 문제 지문을 그러니까 시험 무슨 과목이든 시험 문제를 읽으면서 공부가 돼서 답을 맞춘 적 있냐?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깨달음을 얻고 문제 풀어서 맞춘 적 있어? 나는 주로 그런 시험이 매 시험마다 있었어. 매 시험마다 공부한다 해놓고 갔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군. 깨달음을 얻고 이 답을 맞추는 거지. 과목 불문이야. 그냥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해. 시험 때 평상시에 실수하던 거 시험 때 잘 안 해. 실력보다 시험을 항상 잘 보는 느낌. 그러니까 실력대로 보는 거지. 꽉 채워서.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말했잖아. 나는 시험 보는 게 좋았다니까. 잘 봐서 좋은 게 아니라 왠지 시험 때만 되면 마음 편안해지고 좋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앉아서 볼 때
시험 전날에 약간 그건 긴장하고 이제 공부하고 하지. 시험장에 앉아서 시험지 받아서 풀 때. 근데 너무 좋았어. 모의고사 날 하루 종일 좋았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험 보잖아. 좋아요. 왜, 좀 일찍 끝나고. 너네 늦게 끝나지? 우리 때는 그게 일찍 끝나는 거였는데. 하루 종일 시험 보니까 좋잖아. 막 평상시면 못 풀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풀면 풀려. 뭐 그런 느낌? 반대해야 되는 거가 정상인데. 근데 이건 알려줄 수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것까진 말을 못 해주는데 그 외적인 건 다 알려주잖아. 따라해봐. 공부 좀 하고. 솔직히 난 이건 진짜 궁금해. 이제 난 현수진 쌤이 과연 대학교를 갔으면 어딜 갔을까?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수능 보면 몇 점이었을까? 모의고사 몇 점이었을까? 이게 궁금하긴 해. 말 한 적 있나? 본인을 맨날 내가 상위권이었냐고? 아니. 최상위권이냐고? 아니. 나는 극상위권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그러니까 극상위권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며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은 어땠으면 궁금하긴 해. 성격상 깔 사람인데 이게 잘 모르겠어. 무슨 과목을 특정하면 못했나? 고등학교 다 한국에서 나왔어. 유학을 간 거지 뭐 어떻게 가? 뭐야? 왜 안 돼? 너도 지금 갈 수 있어. 아니 학생 신분은 다 돼. 학생 비자가 따로 있잖아. 그래서 너 지금 갈 수 있어. SAT 보면 그런 거 보셨겠지. 시험 봐야지. 입학은 해야 되니까. 뭐야? 아니야. 거기서 이제 학생 신분으로 있는데 한 10년 있었다. 그럼 시민권이 생기는 거지, 자동으로. 궁금하긴 해. 어떠셨을지. 야, 가보자. 이 문제가 여기까지 하고 쉴게.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1, V2야. 둘 다 이제 근이 있는데 1이랑 2 관통근일 수도 있고 얘는 모르지. 근데 쟤는 관통근이 맞는데 1-t는 얘는 모르지. 2는 PQ가 속도가 각각 0이 아닐 때 두 점 P와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잠깐만. 야 재훈아, 뭐야? 태희 너 숙제 받았어? 연수이고 숙제 받았어? 뭐지? 나 주기로 했는데 나는 왜 없지? 저건가? 저건가 보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방금 말하잖아. 뭘 말했지? 관통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두 점 PQ의 속도가 0이 아닐 때 각각의 속도가 0이 아닐 때 P와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이거는 0일 때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반대다. 항상 반대다.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그잖아. 뭐 방향이라는 건 결국 속도의 부호니까, 속도 그래프 줬으니까 그림을 그려보자. 하나는 명확해. 하나는 1에서 방향이 바뀌어. 그럼 어쩔 수 없어. 얘도 1에서 바뀌어주지 않으면은 겹치는 게 생겨. 예를 들어 1이 아닌 데에서 근을 가지면 겹치는 게 생긴단 말이야. 플러스. 그러니까 얘도 1에서 근이 있어야 돼. 1도 근이고 2도 근이네?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야? 근데 2에서는 방향이 안 바뀌어야 돼. 왜냐면은 2에서 얘가 혼자 또 바뀌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그러니까 끝났네. 이러면 되겠다. 최고차함수 양수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Q의 속도 그래프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가 근이 1하고 2가지면 돼. 됐어? A가 마3이고 B가 2야. 됐지? C가 뭐야? C에서 가속도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저 3차 함수 중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하나 찾으면 돼. 여기 안에 있고 여기 안에 있을 거야. 두 개 있는데. 설마 변곡점이야, C가? 원래 들으면 두 개여야 되잖아. 근데 변곡점일 수밖에 없나 보다. 하나밖에 없는 거 보니까 문제 느낌상. 그거 하면 더 좋지. 그러니까 봐봐. 나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수능이면 당연히 얘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기울기 1짜리 찾아야 되는데
문제 느낌상 딱 C 하나에서만 가속도가 같아진다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를 하나만 갖는 곳은 변곡점이 마이너스 1일 때 밖에 없어 사실. 변곡점 얼마야? 3분의 5. C가 3분의 5. A 마삼, B 2. 다 곱하니 역시 더하니? 더하면 정답이에요. 3분의 2죠. 1번입니다. 잠깐만 쉬죠. 16번 문제는 좀 맞아야 될 것 같죠? 이거 뭐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17번, 18번, 19번, 20번. 20번까지는 할게요. 아마도 가능할 듯. 네. 한번 쉽시다. 나가